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북도의 소멸위험 지역 분포와 특성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게 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지리교육과 도시지리 전공 대학원생 민복상입니다. 김걸 교수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4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서론, 이론적 고찰, 충청북도 소멸위험지수의 공간 분포, 그리고 결론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고 문헌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의 배경을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이 연구에서는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심화로 국토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저성장으로 인해서 지역 세태로 지역 경제가 공동화에 빠지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 사회가 현재 외면할 수 없는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과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서 특정 지역 단위에서 공간 분포 및 특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역 세태 현상에 대해서 실증하고자 했고, 미시적 차원에서 소멸 위험 지역의 현중을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범위로는 연구 지역을 충청북도의 읍면동 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단위를 시간적 단위로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통계 포털에서 구득한 인구 자료를 QGIS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 구분도로 시계열적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론적 고찰로 넘어가서 먼저 저출산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이제 이론들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먼저 베커는 소득 비용과 기호가 출산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컬드웰은 많은 자녀로 인한 교육 부담 증가가 노후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이론을 펼쳤고, 그 다음 이제 라이벤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은 효용과 비용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시사점을 던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출산을 나타낼 수 있는 통계 지표들을 정리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 출산율, 일반 출산율과 조출생률 등의 4개의 대표적인 통계 지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 제시하는 고령자 비중에 따른 사회 구분을 밝히고 있는데, 인구 대비 고령화 사회와 고령 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고령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노령화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분모로 하고, 그리고 유소년 인구를 분자로 한 값에 백분율을 한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컬른 등의 연구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국가 재정에 압박이 오고 저축과 투자가 둔화돼서 1인당 GDP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재현과 윤원희의 연구에서는 고령화의 지역적 전개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수도권이나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의 경우 고령화의 수준이 낮지만 농산어촌의 경우 경기도와 제주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초고령 사회에 돌입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린의 연구에서는 소위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1인 고령 가구의 수가 2014년에는 전체 가구 수 대비 7%가량이었지만 2035년에는 추계상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제 사회복지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표는 저출산 관련 선행 연구를 정리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령화 관련 선행 연구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지역 소멸 및 축소 도시 개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역 소멸 개념은 마스다 히로야가 저서 지방 소멸에서 지방 소멸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사회를 제시하면서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일본과 같이 수도권과 세종축을 잇는 극점 형태의 인구 불균형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석회는 도시 인구 감소 개념을 통해 지금까지 도심지 등에서 발생하던 인구 공동화 등과 다른 인구 감소의 광범위한 범위로의 확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공간적 단위에서 규정할 수 있는 개념이 축소도시인데, 축소도시는 도시 세태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축소도시나 도시 세태,
또는 이제 지역 소멸에 관한 여러 이제 해외 문헌들이 헤르만 등의 연구나 아니면 팔러게스트, 헐스타인 등의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축소 도시에 대한 정의들의 공통점은 지속성과 경제적 쇠퇴, 인구 감소 등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임석회가 지적했던 것처럼 비수도권의 농산어촌을 포함한 소도시 지역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방이라는 용어가 비수도권 지역을 관례적으로 통칭하는 경향을 살펴볼 때 대도시 일부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지역 소멸 현상을 고려해서 지방 소멸이라는 말을 필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멸 위험 지수의 개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 소멸에서 착안해서 이상호는 지역의 소멸 위험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소멸 위험 지수나 지역 소멸 위험 지수 등 여러 형태로 변형돼서 불리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멸 위험 지수로 용어를 통일했습니다. 그 소멸 위험 지수 공식은 가운데 부분과 같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분모로 하고 20세부터 39세 여성 인구를 분자로 하고 있습니다. 소멸 위험 지수 값에 따른 명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고문익에 따르면 소멸 위험 진입 단계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대비 41.2%에 달합니다. 그리고 소멸 위험 지수의 사용이 지역 소멸에 대한 불안감을 키운다는 비판적 관점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소멸 위험 지수 및 지역 소멸에 관한 선행 연구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것 역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말씀드리자면 본 연구는 충청북도의 읍면동만을 연구 지역으로 집중 연구를 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 변화의 요인을 추적하기 용이했습니다. 그리고 소멸 위험 지수의 분석과 함께 지역 차원에서의 고령화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북 읍면동 지역의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멸 위험 지수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충북 읍면동은 90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다른 이제 읍면동의 수를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읍면동의 시기별 소멸 위험 지수를 동별로 도출을 했습니다. 시기별로 표를 먼저 제시한 다음 단계 구분도로 전체적인 분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개별 분석을 시기별 단계 구분도를 바탕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그 소멸 위험 지수 분포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부터 2000년, 2010년 그리고 2020년까지의 소멸 위험 지수 분포도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는데요. 이 지도에서 본 지도에서 색깔이 검어질수록 어두워질수록 소멸 위험 지수가 낮아지는 건데 이거는 소멸 위험이 더 커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2020년 지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각 군 단위 지역에서는 중심 읍 지역을 제외한 다른 면 단위 지역들이 이제 아주 어둡게 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20년 지도에 보시면 하얗게 특별하게 나오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른쪽이 현재 이제 기업 도시로 조성된 서충주 신도시, 가운데 부분이 그 충북 혁신도시 지역, 진천군과 음성군 일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왼쪽이 청주시의 북쪽인 오창읍과 그리고 청주 테크노폴리스 지역인데 여기 하얗게 나온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소멸 위험이 낮게 나타난다고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충북 읍면동 지역에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제 그 소멸 위험 지역 개수 변화 표입니다. 충북 도내 소멸 위험 읍면동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증가율이 14배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충북 기초자치단체별 소멸 고위험 지역은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보우 녹천 단양군의 경우 관내 전 지역이 소멸 위험 지수 0.5 미만으로 소멸 고위험 진입 단계입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면 괴산군, 옥천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등이 상당히 높은 소멸 위험에 놓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충북 읍면동 지역 소멸 위험 지수 자료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 소멸 위험의 고착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멸 위험 고착화의 경우 이제 연구 대상인 4개 연도 중에 3개 연도 중 3개 연도 이상이 이제 소멸 위험 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으로 조작적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와 2000년도에
소멸 위험 지수가 0.5 미만이었던 지역들은 모두 2010년 및 2020년에도 똑같이 소멸 위험 지수가 0.5 미만으로 소멸 위험 진입 단계의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90년도부터 2020년까지 모든 대상 연도에 소멸 위험 진입 단계 지역으로 집계된 곳은 보은군 수안면과 탐부면, 해남면 및 옥천군 청성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표는 2000년부터 2020년간 합계 출산율 및 소멸 위험 지수 추이입니다. 2000년부터 2020년에 걸쳐 합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 위험 지수 역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영동군이 이제 소멸 위험 진입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는데 이건 전출로 인한 인구 유출이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 2020년 기준으로 제천시와 진천, 음성군을 제외한 모든 군 단위 지역들이 인구 유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군의 경우에도 인구 808명이 유출되는 등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소멸 위험 진입 및 고위험 단계에 해당하는 읍면동 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개발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 예를 들면 청주 외곽부나 충북 혁신도시, 충주 서부의 기업 도시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면 단위 지역들에서 소멸 위험의 증가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멸 위험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과 2000년에 소멸 위험 지수가 0.5 미만으로 집계되었던 지역들이 마찬가지로 2010년과 2020년에도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해서 참고 문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네, 발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지리학과에서 GIS 연구실을 다니고 있는 이종환이라고 합니다. 네, 충청북도의 지역 소멸 지수를 통해서 인구 감소나 지역 위험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혹시 이렇게 충북에서 소멸 위험 지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이러한 소멸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본 연구는 이제 현상 분석에 초점을 둔 거기 때문에 이제 정책적 차원의 그런 접근은 이제 후속 연구로 좀 이제 맡겨놓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적 측면과 또는 이제 어메니티 공급 등의 물리적 차원의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지자체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출산율 정책이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어떤 지자체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지원이 끝나면은 출산을 했던 가정이 이제 전출을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례가 최대한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이제 그런 태어났던 아동들이 학교에 갈 때까지 취학 연령이 될 때까지 그런 이제 교육적인 차원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세심한 부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어메니티나 인프라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이제 종류의 시설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인프라 또는 이제 기타 다른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제 수요를 조사한 다음에 지자체 차원에서 그것을 좀 부족함이 없이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하나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구 방법으로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한 건데 바로 앞타임에서도 얘기했듯이 2015년부터 이렇게 인구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이제 전수조사가 아니고 인구 센서스가 그래서 지금 90년, 2000년 이거랑 2020년이 에서 수치 변화가 조금 다른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거를 감안을 하셨는지 이렇게 어떤지 한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적어도.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통계 포털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 통계청 기준의 그 인구 주택 총조사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인구 부분에서는 또 이런 그 다른 이렇게 다양한 이제 인구에 관련된 이제 변이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성별에 따른 뭐 그런 이제 그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또 계속 또 후속 연구 등에 있어서 좀 더 고려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답변을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국가통계 포털에서 제공하는 그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렇게 하시면 제가 그 데이터를 써봐서 아는데 오류가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2020년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로 바꾸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그 전 데이터를 주민등록 데이터로 바꾸든가. 저도 똑같은 그 오류를 해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오류가 생겨요. 갭이 꽤 크더라고요. 네, 꽤 큽니다, 갭이.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석사학위 논문 중에 이제 일부를 발표를 한 건데, 여기서 쓴 자료는 인구 센서스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 네. 그하고 차이가 좀 굉장히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센서스 기준으로 한 거고요. 한 가지 이제 또 오류를 조금 잡고 싶은데, 아까 노령화 지수 할 때, 노령화 지수 산식이 좀 바뀌었어요.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모하고 분자가 바뀌었다라는 거. 7563. 예, 이상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저 발표 잘 들었고요. 내용 중에 반가운 건 출산율이 높네요. 그나마 충청북도가 많이 나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